총성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그 순간 어디선가 한국의 전통 민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적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미국 병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몇 달 후 그 미국 병사가 뉴욕 무대에 올라가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자 관객 전체가 기립박수를 치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곡의 노래가 어떻게 전쟁을 멈추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악이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실화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27살 미군 소속으로 중동 지역에 파병 나온 지 벌써 8개월째였죠. 아프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땅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순찰을 나가고 밤에는 베이스 캠프에서 동료들과 카드놀이를 하거나 집에서 온 편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중국, 일본, 한국. 그냥 동양 문화는 다 똑같다고 여겼어요.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 연합군 소속 한국 부대와 임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였는데 처음엔 그저 업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라고 여겼죠. 한국군들은 참 독특했습니다. 미군들처럼 거칠게 농담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더군요. 가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언어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저녁은 항상 비슷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각자 텐트로 들어가거나 공용 공간에서 게임을 하거나 고향에 전화를 걸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거나 동료들과 포커를 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한국군 텐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래 같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죠.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노랫소리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한국 노래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멜로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묘하게 슬프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집 생각을 하면 그리워서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내일 작전 걱정으로 뒤척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노래가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군들이 모여 있을 때면 혹시 또 그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슬쩍슬쩍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매번 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씩만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대체 그 노래가 뭔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군들에게 직접 물어보기엔 언어의 벽이 있었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한국인 통역병이 왔더군요. 김태영이라는 이름의 30대 병장이었는데 영어를 꽤 잘했어요. 민간 문화교류 업무도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태영 병장은 다른 한국군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좀 더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어요. 미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영 병장님,
저는 어느 날 저녁 그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에단. 뭐가 궁금하신가요? 며칠 전에 한국군 텐트에서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서요.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거든요. 태영 병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혹시 아리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리랑. 네, 아리랑이요. 한국의 전통 민요입니다. 아마 이윤정 선생님이 부르신 걸 들으셨을 거예요. 위문공연단에서 오신 국악인이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온 위문공연단이 베이스 캠프를 방문했었죠. 그때 그 여성이 부른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던 겁니다. 그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영 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는 영혼 같은 존재죠. 영혼이요? 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리울 때도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희망. 태영 병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리움과 위로, 그리고 묘한 희망 같은 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아시아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무지한 미국 병사였는데 그런 제가 한국 노래에 이렇게 빠져들다니. 제 아버지도 국악인이셨어요. 태영 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르시는 아리랑을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군대에 와서도 가끔 부르곤 해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노래가 하나씩은 있어요. 다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텍사스는 이곳보다 12시간 정도 늦었으니까 어머니는 아침 시간이었을 거예요. 에단, 웬일이야? 평소보다 일찍 전화했네.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한국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국 노래. 어떤 노래인데?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한국의 전통 민요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거. 내가 어릴 때 내가 불러주던 자장가랑 비슷할 거야. 자장가요? 응. 너 어릴 때 잠 안 잘 때마다 내가 불러주던 노래 있잖아. 가사는 영어였지만 멜로디는 참 슬프고 아름다웠어.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 항상 금세 잠들었거든.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말이에요.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하고 슬픈 멜로디는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태영 병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역사, 음식,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말이죠. 아리랑에는 여러 버전이 있어요. 태영 병장이 말했습니다.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경기 아리랑.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어떤 핵심인가요? 마음이에요.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마음, 한을 담은 노래거든요. 한,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슬픔과 그리움, 체념과 희망이 모두 섞인 감정이라고 할까요? 서구 문화에는 없는 독특한 감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었거든요. 제가 아리랑을 들으며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깊은 감정 말이죠.
며칠 후 저희는 지역 민간 마을로 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이었어요. 태영 병장도 통역을 위해 함께 나왔죠. 그 마을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주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더군요.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뭔가 이상해. 제가 태영 병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르네요. 순찰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죠. 라디오로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주변을 경계했어요. 그런데 총성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장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를 포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에단, 조심해. 태영 병장이 말했어요. 저는 총을 겨누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적어도 10명 이상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본부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여자아이가 울고 있더군요. 아마 총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뭔가 결정을 내린 모양이었어요. 라디오로 뭔가 지시를 내리더니 곧 한국군 차량에서 확성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로 뭔가 방송이 나왔어요. 아마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았죠. 그런데 무장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확성기에서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몇 초 지나니까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무장한 사람들도, 저희도, 심지어 우는 아이까지도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어요. 아마 이윤정 선생님이 녹음한 버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텐트에서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겨누고 있던 무장한 사람들 중 몇 명이 총을 천천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뭐야, 이게. 제 옆에 있던 미군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거든요. 전쟁터에서 음악이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영 병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에단, 총 내려놓으세요. 뭐라고요? 총을 내려놓으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훈련받은 대로라면 절대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영 병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다른 미군들도 하나둘 저를 따라했어요. 한국군들은 이미 무기를 내려놓고 있었죠. 아리랑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 긴장된 상황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선율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장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완전히 무기를 내려놓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영 병장에게 다가가서 아랍어로 뭔가 말했어요. 태영 병장은 아랍어를 못했지만 몸짓으로 소통을 시도했죠. 이 노래를 아냐? 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영 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뜻인 것 같았죠. 그 남자도 가슴에 손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무장한 사람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곧 그들도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인간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리랑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울고 있던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더 이상 울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죠.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 아이는 사미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거였어요.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죠.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무표정한 아이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왜 저한테 다가온 걸까요? 제가 태영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을 알아보거든요. 에단 씨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3이라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웃으면 아이도 따라서 웃었거든요. 마을 사람들과 저희 사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친근해 보였어요. 나이 많은 남자가 저희에게 차를 대접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믿어지세요? 제가 태영 병장에게 말했어요. 노래 하나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아리랑의 힘이죠. 국경도, 언어도, 종교도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급히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보고했죠. 상황 종료. 어떻게? 음악으로요. 라디오 너머로 의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 음악이 무기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목격한 거죠. 태영 병장님, 제가 말했어요. 오늘 일을 본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상황을 해결했다고. 믿을까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니까요.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서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대로 믿기 어려워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단, 목소리가 좀 다르네.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아리랑이 흘러나왔을 때의 기분, 무장한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던 순간, 그리고 사미라가 제 손을 잡았을 때의 감동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 노래가 그렇게 특별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음악이 원래 그런 거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오늘 저는 음악의 진짜 힘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 말이죠. 어머니, 저 한국어 배워보고 싶어요. 한국어를. 왜? 그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마음도 넓어지게 해주거든. 다음 날부터 저는 태영 병장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것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한국어는 어려워요? 태영 병장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네요. 발음이 좀 어렵긴 하지만 특히 아리랑 가사를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한 구절씩 천천히 익혀나갔죠. 뜻을 이해하니까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에서 아라리오는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감탄사라고 하더군요. 마치 서양 음악의 라라라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소리 자체에 특별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이윤정 선생님이 다시 베이스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정기적인 위문 공연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태영 병장이 저를 이윤정 선생님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에단 밀러 병사예요. 선생님 아리랑을 듣고 정말 감동받으셨거든요. 이윤정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한국어 하시네요. 발음도 좋으시고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태영 병장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윤정 선생님은 제게 아리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노래라고 하시더군요. 이 노래에는 한국인들이 겪어온 모든 감정이 들어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움도 희망도 모두 담겨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나 보네요. 음악은 국경이 없어요. 특히 진정성이 담긴 음악은 어떤 언어로 부르든 마음에 닿거든요. 그날 공연에서 이윤정 선생님은 여러 버전의 아리랑을 불러주셨어요.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각각 조금씩 다른 멜로디와 가사였지만 모두 같은 정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리랑 악보와 녹음된 CD였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들어보세요. 언젠가 직접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갑작스럽게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가 곧 본국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파병 기간이 끝나간다는 뜻이었죠. 사실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특히 태영 병장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리고 3이라도 다시 볼 수 없겠죠. 언제 떠나세요? 태영 병장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요. 정말 아쉬워요. 저도요. 에단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뭘 가르쳐 드린 게 있나요? 음악이 정말로 국경을 넘나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미국 병사가 한국 노래에 이렇게 감동받는 걸 보니까 우리 문화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순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미라를 만나보고 싶어서였어요. 사미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기쁨은 똑같았어요. 할머니를 통해 통역을 해보니 사미라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아랍어로 뭔가 설명해 주시는데 태영 병장이 옆에서 영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사미라가 그래요. 그날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그리고 에단 씨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무서움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저는 사미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에게 준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윤정 선생님이 주신 CD를 계속 들었습니다. 헤드폰으로 아리랑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텍사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떻게 지냈니?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음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태영 병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미라와 찍은 사진, 그리고 이윤정 선생님과의 사진까지요. 이 사람들이 내게 특별한 영향을 준 거구나. 어머니가 사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한국어 강좌도 수강했어요. 다행히 텍사스에도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께 아리랑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아리랑을 부르고 싶어 하는 미국인이라니 정말 반가워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아리랑을 어느 정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제대로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뉴욕에서 국제평화음악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였죠. 저는 즉시 주최 측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아리랑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한국 노래를 미국 병사가 부른다는 것도 특별하고 실제로 분쟁 지역에서 음악이 평화를 가져온 경험담이라니 더욱 의미 있겠어요. 주최 측에서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인과 함께 무대에 서면 더 좋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태영 병장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이메일로 뉴욕 공연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무대에 서자고 제안했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태영 병장도 한국에서 전역 후 평화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미국 방문 계획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우리가 경험한 아리랑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어요. 공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왔을 때의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던 그 마법 같은 시간을 말이에요. 어머니도 공연을 보러 뉴욕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뉴욕 공연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음이었고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도 떨렸거든요. 태영 병장이 공항에서 저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에 반가웠어요. 에단,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연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작은 유행 같았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관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동에서의 경험, 아리랑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 그리고 음악이 가져온 평화의 순간들을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내가 한국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외국인일 뿐인데 한국인들의 영혼이 담긴 노래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음악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총보다 강하고 말보다 깊이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아리랑을 통해 배웠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아리랑은 단순한 한국 노래가 아닙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인간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태영 병장이 먼저 한국어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역시 원어민의 발음은 달랐어요. 깊이 있고 감정이 풍부했죠. 그 다음에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첫 소절을 시작하자 긴장이 사라졌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가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자 관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병사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미라의 작은 손, 무기를 내려놓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준 아리랑의 선율까지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관객석을 보니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악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으셨어요. 얼마나 연습하셨을까요? 저도 다른 나라 전통 음악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오늘 당신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생각났어요. 나라는 다르지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같은가 봐요. 공연이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단, 오늘 내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모습이 아름다웠어. 어머니,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찾던 그 노래가 뭔지 말이에요. 무슨 말이니? 예전에 태영 병장님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을 담은 노래가 하나씩 있다고. 저한테는 아리랑이 그런 노래가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태영 병장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태영 병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음악에 진짜 힘을 보여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에단 씨 덕분에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언젠가 사미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 아이도 에단 씨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텍사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아리랑을 부르며 그날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음악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이 가진 평화의 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 전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 정말 예뻐요. 그렇지. 이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전쟁터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왔을 때 모든 것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던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말이에요.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총성보다 더 강한 울림이었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적이었죠.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한국군이 아리랑을 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누군가는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한 곡의 노래가 정말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총성보다 더 강한 울림이었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